지금 전 세계 유가 시장이요,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공급 불안이 가격을 막 끌어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수요가 둔화될 거란 걱정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죠. 오늘 이 팽팽한 수수께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67달러입니다. 현재 브렌트유 1배럴의 가격이죠. 자, 과연 이 숫자가 앞으로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한쪽에선 전쟁 때문은 공급이 불어나다. 다른 쪽에선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걱정이다. 아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오니까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정말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유가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그럼 이 줄다리기의 한쪽부터 한번 볼까요? 가격을 위로 쭉 끌어당기는 힘이죠. 바로 강세론의 근거들입니다. 유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은 뭐니 뭐니 해도 지정학적 불안이죠. 지금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은 사실상 멈췄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핵심 원유 수출항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제 공급이 잠깐이나마 멈췄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나서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나라에 관세를 물리자 이러고 있으니 시장의 불안감은 뭐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직 실제로 공급이 부족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나중에 공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 자체가 가격에 미리 반영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실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참 신기하죠? UBS의 한 전문가가 바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진짜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공급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줄다리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렇게 강력한 지정학적 상승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유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 그 핵심에는 바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최고 권위기관 중 하나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경고를 했어요. 곧 공급 과잉이 닥칠 거다. 이 한마디가 저 앞에서 말한 전쟁 리스크라는 뜨거운 불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격입니다. 이런 수요 둔화 우려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 데이터였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재고가 한 100만 배럴 정도는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재고가 줄기는커녕 무려 390만 배럴이나 증가해버린 거예요. 와, 이건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약하구나 하는 아주 명백한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100만이었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390만이었죠?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시장이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관들은 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 전문가 집단조차도 서로 완전히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대표적인 두 기관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IAEA는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반면에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튼튼해서 수요도 견고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기에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전망까지 더하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표가 세 기관의 입장을 요약한 겁니다. 특히 EIA를 한번 보세요. 대규모 재고 증가를 근거로 들면서 2026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51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힘겨루기가 우리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시적인 시장의 움직임, 사실 우리 경제랑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가 왜 중요하냐? 이게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가는요, 우리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이나 해운 같은 운송업계는 유가 때문에 울고 웃고요. 또 원유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화학, 정유 산업의 수익성도 유가에 달려 있잖아요. 결국 이 유가의 방향이 우리 핵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는 셈이죠. 이런 유가 하락 전망은 당연히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꽤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가가 하락하면 항공사나 해운사 같은 곳은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 테니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원유를 정제해서 파는 정유사들은 가지고 있는 재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 방향에 따라서 우리 산업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데이터만 보면 분명 공급 과잉이 예고되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모든 예상을 한순간에 뒤엎여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펀더멘털과 지정학, 이 두 거대한 힘의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 시장의 다음 수를 읽기 위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